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다시 뒤집히고 있습니다. 한때 왕좌에서 내려왔던 삼성전자가 단 1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탈환을 확실시하며 시장의 시선을 다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전쟁터에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뒤처졌고 시장은 이미 승자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장은 다시 삼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경쟁사들이 왜 한국의 이 기업 앞에서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추격자가 아닌 재설계자로 돌아왔는지, HBM AI 공급망이라는 세계의 전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내년 반도체 왕국 재건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AI 시대 승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절대 기준이었다. 디램과 낸드, 모바일 메모리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IT 산업은 삼성의 생산 일정과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삼성이 만들면 표준이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 익숙한 질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AI 연산의 핵심 부품으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떠오르자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막대한 생산 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존 디램 중심의 성공 구조는 AI 서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곧바로 통하지 않았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고 삼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는 쪽의 위치에 서게 된다. 실적은 여전히 견조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였다. 이 균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잠정적인 평온이었다.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GPU와 함께 그 성능을 뒷받침하는 HBM이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HBM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변화는 삼성전자에게 명확한 신호였다. 단순한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사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고 HBM을 앞서 준비한 기업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삼성은 처음으로 메모리 1위 자리를 위협받았고 이는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압박이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분명해졌다. 그러나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한다. 삼성 내부에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존재했고 기존 공정과 고객 관계는 여전히 강력했다. HBM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이미 늦었다는 외부 평가, 실패할 경우의 책임, 그리고 성공의 관성은 변화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했다. 삼성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금의 안정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단계에서 갈등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확장된다. 위기의 본질은 점점 명확해졌다. 문제는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와 속도였다. 기존의 성공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AI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현장 중심의 점검과 메시지를 통해 던져진 핵심 키워드는 재설계였다.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HBM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이 순간 삼성은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순간 선택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주제는 분명해졌다. 이 싸움은 따라잡는 싸움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만드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결단을 내린다. 기존 HBM 전략을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 재설계에 착수한다. 차세대 HBM 제품을 중심으로 설계와 생산의 연결 구조를 다시 짠다. 이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변화였다. 안정적인 2위라는 선택지는 사라지고 다시 1위를 노리는 위험한 도전이 시작된다. 이 순간부터 삼성은 더 이상 과거의 삼성으로 싸우지 않는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재설계의 결과는 시장의 시험을 받아야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반복되는 성능 검증,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가 이어진다. 동시에 경쟁사들은 이미 구축된 공급망과 신뢰를 무기로 압박을 강화한다. 경쟁은 기술을 넘어 누가 더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싸움으로 확장된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또 다른 무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기술과 규모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모습을 드러낸다. HBM 점유율이 반등하며 숫자는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성과는 진짜 승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삼성 내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시험은 최상위 고객의 선택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삼성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우리는 단순히 잃었던 자리를 되찾는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의 메모리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한다. 목표는 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가 된다. 시장 환경은 더욱 가혹해진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급등하고 고객사의 요구 조건은 점점 더 엄격해진다. 외부 압박과 내부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실패할 경우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단계는 삼성에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모든 선택이 결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사라졌다. 이 극한의 순간에서 삼성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다. 단일 제품 승부로는 AI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HBM, 특화 메모리,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한 다층 전략만이 돌파구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 구조적 우위를 선택하는 결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지점에서 새로운 해답이 모습을 드러낸다. 차세대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 모바일 저전력 메모리까지 포트폴리오가 정렬된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삼성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마지막 준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이다. 침묵 속에서 전략은 완성된다. 성능 평가와 공급 테스트를 통과하며 삼성의 전략은 시장에서 증명되기 시작한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모바일까지 공급 범위가 확장되고 삼성은 다시 중심 무대로 복귀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변화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삼성은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 설계된 가치로 승부를 벌인다.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빠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구조를 바꾸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변화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 전체에 던져진 질문이다. 변화의 순간 우리는 기존 방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영역이다.